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유재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건전한 인생 목표와 성공적 인생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전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전한 인생 목표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자기나 자기 가족만을 위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훌륭한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국가, 사회나 인류의 평화와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살아가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전한 인생 목표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또는 이 지구촌의 교육 과정에서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건전한 인생 목표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우선 첫째로 건전한 인생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인류를 위해서나 무엇인가 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부 세상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갖기 운동을 앞으로 통해서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은 인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건전한 인생 목표 교육이 실시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에 대한 방정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인생 방정식을 풀려면 뭘 가지고 푸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인생 방정식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적 인생으로 살려면은 인생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육체와 정신과 시간이라는 세 가지의 인생 자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인생 자원은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똑같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세 가지의 인생 자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마지막 세상을 하직할 때, 입관식할 때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바로 훌륭한 인생의 업적을 쌓고 많은 사람의 초양을 받으며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헛되게 살고 정말로 슬픈 모습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의 인생 자원을 풀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생 목표가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 건전한 인생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하고 건전치 못한 인생 설계를 한 사람은 이 세상을 하직할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세상을 쓸쓸히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부자로 태어났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건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건 아프리카에 태어났건 관계없이 똑같이 세 가지의 인생 자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바로 인생 목표의 차이다. 바로 인생 목표가 바로 그 인간의 인생살이를 푸는 열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인생 목표야말로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1번째의 그런 조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적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 인생이라는 건 뭐냐 할 때에 속세로 얘기한다면은 바로 돈을 많이 벌었다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다 또는 무슨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성공은 다릅니다.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설정한 건전한 인생 목표를 달성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성공적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공적 인생이 되려면
건전한 인생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되고 그 건전한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몇 가지의 요소가 결합이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적 인생 경영으로 세상을 살려면 첫 번째로 제시 인간론이라는 걸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런 인생 철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평가하기를 파스칼은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는 우리 인간은 생각한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인간은 생각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은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 만물의 영장이 왜 만물의 영장이 되느냐 하면은 소나 돼지나 맹수들은 자기가 사회상을 살아가는 데에 먹고 사는 본능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도 미래를 설계하고 내일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우리 두뇌에 150억 개 대뇌 필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 150억 개 대뇌 필세포가 활동하면은 바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두뇌인 150억 개 활동하려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바이타민 B1, 6, 12 등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했을 때에 우리 두뇌가 활동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 공부를 잘하라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바로 그러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우유나 치즈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었을 때 자동으로 머리 활동이 활발해져서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제시 인간론이 주장하는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을 때에 80%, 70%, 90% 이런 신념을 갖고 있을지라도 100% 신념을 갖지 못합니다. 그 100% 신념이 바로 절대적 신념인데, 그런 절대적 신념을 가져야지만이 우리 인간의 의식구조가 10%의 잠재의식, 10%의 90%의 잠재의식과 10%의 현재의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90%의 잠재의식은 우리 인간이 목표를 설정하고 정신통일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무한의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이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잠재의식은 시간이라는 장벽과 공간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대한 신념과 더불어 잠재의식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은 자기의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두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뇌력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은 수많은 일 중에서 두뇌력이 뛰어납니다.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창의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뇌력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중에 우리 인간은 얼굴에 미소를 항상 띄우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너털 웃음을 웃게 되면 650개 근육 중에 250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에어로빅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다고 하고, 중국의 소환만원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활동을 하게 되면 항상 자기에게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얘기가 있듯이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 더 예뻐지고 한 번 더 미소를 띠게 되면 한 가지 운이 온다는 얘기를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웃으면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웃음이 해프고 웃음이 나쁘다는 옛날 방식에 따라서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자리에서 웃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웃음입니다. 제가 영남대학의 교수로 있을 당시에 웃음 철학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 할지라도 얼굴에 미소 화장품을 바르지 않으면 미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스 코리아를 할지라도 얼굴을 찡그리고 신경질을 내게 되면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항상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저녁에 잘 때까지 미소를 띄우게 되면 얼굴이 주름살도 잡히지 않고 아름다운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걸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채옹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살고 있었는데 아주 살찐 말 한 마리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말 한 마리가 공짜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니까 세옹이라는 사람이 글쎄요, 더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알죠 했는데, 이 아들이 그만 그 좋다고 말을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애통합니까 하고 와서 또 인사를 하니까 글쎄 두고 봐야 알죠, 무슨 또 좋은 일이 있을지 압니까 했는데,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젊은이들은 다 징집에서 데려갈 때 다리가 부러져서 이 세옹의 아들은 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전화위복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1등을 해서 1등짜리들은 전부 국비장학생 시험을 쳤는데, 그때 제가 운이 좋아서 국비장학생이 돼가지고 4,000원의 장학금을 3년간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개를 들어가지고 3만원짜리 소를 한 마리 사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키워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3만원 주고 산 소가 1년 뒤에 7, 8만원짜리로 바뀌어서 나는 대학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님이 소시장에 소유통에 참여했다가 아버님께서 전대를 소매치기를 당해서 할 수 없이 빚쟁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입학금으로 키웠던 송아지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할까? 아버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방법은 무조건 대학에 가는 것이다. 아버님께서 아들이 국비장학금을 타가지고 산 송아지가 아버님의 실수로 없어졌기 때문에 아버님은 가슴이 못을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못을 빼드리는 방법은 무조건 대학에 가는 것이다. 근데 입학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학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집에는 가정이 어려워서 춘궁기만 되면은 옆집에서 쌀을 한 말 빌려다 먹고 가을에 한 만 반을 갚는 그러한 가정 살림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갈 형편은 못 되었지만은 앞으로 제가 대학은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1년 동안 정신통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육군사관학교 말고는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학은 없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59년도에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에 교비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애국까지 보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에 응시를 해서 다행히도 제가 합격이 됐기 때문에 65년도에 졸업을 하고 한일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티켓으로 일본에 가서 목장 실습을 하면서 저는 일본이 우리보다 너무나 발전했기 때문에 제가 농장을 하라는 계획을 변경을 하고 제가 사실은 13시간씩 목장에서 실습을 하다가 7시간 정도의 수험 준비를 통해서 일본의 국립대학인 나고야 대학이 세계 대학 평가에 92위인데 거기에 도전을 해가지고 일본 학생들을 물리치고 혼자 장학생으로 합격한 기적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기적이론이라는 것은 기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가져야 된다. 내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내 개인의 출세나 대학 교수가 되려고 거기를 간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우리나라의 축산과 일본의 축산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바로 한국은 6,600두의 젖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65년도에 일본은 128만 9천 두라는 젖소 두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보다 195배나 많았어요. 일본은 인구로 보면 3배, 면적으로 보면 4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젖소 숫자가 195배나 많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축산대 1기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축산을 앞으로 짊어져 나갈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너무 일본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농장을 하나 차려서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요원하니까 제가 일본의 축산 경영을 전공을 해서 우리 한국의 축산 경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경영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 인생 목표는 세상이 열주하나도 역사가 10번 변해도 건전하다. 그런 건전한 인생 목표에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바로 그 건전한 절대적 신념을 갖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믿음을 가질 때에 90%나 80%까지는 가질 수 있어도 100% 신념을 가지는 경우가 적은데 제가 일본에 가서 동경대학의 오구마 교수가 뇌파에 대한 특강을 할 때 편지를 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이 노노 하나시라는 책을 읽고 자기하고 상담을 하자 해서 책방에 가서 책을 사려고 가보니까 그 책은 없고 비즈니스맨에 대한 책이나 정신과학에 대한 책들이 많아서 한 권에 500엔짜리 40권을 한꺼번에 사서 공부하는 중에 미국의 유명한 세계사학가 카네기 밑에서 20년간 세계사학가를 인터뷰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쓴 Think and Grow Rich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보고 그 속에 절대적 신념은 어떠한 과학으로도 분석할 수 없는 모든 신비와 기적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절대적 신념을 갖게 되었는데 그 절대적 신념과 더불어 잠재의식을 활용을 해서 내가 일주일 공부해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잠재의식이 대학교에서의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일주일 후에 나올 예상 문제를 알아가지고 그 예상 문제와 해답이 들어있는 책을 동경의 진보조라는 서점가에 가서 책을 한 보따리 사서 그 책을 일주일 동안에 마스터하면 합격한다는 생각을 해서 일주일 밤을 새워가지고 도전을 해서 일본 학생들을 물리치고 혼자 장학생으로 합격한 이론이 제가 개발한 기적 이론입니다. 바로 이 기적 이론을 갖고 활용을 하기만 하면은 우리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은 자기가 건전한 인생 목표를 갖고 절대적 신념을 갖고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다 된다고는 그런 이론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세계에서 제가 처음 만든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모로부터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혼자 잘나서 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또 사랑하는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지구를 사랑하든 인류를 사랑하든 대한민국을 사랑하든 우리 모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인 가장 강력한 정신적 파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사랑하고 식물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자기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항상 자기가 설정한 목표나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설정된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성을 다할 때 우리 인간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박지성이가 축구장에서 지성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한 10가지 정도의 그러한 성공적 인생의 요소를 실천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론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가 설정한 인생 목표를 달성하고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행복을 얻을 수가 있고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과정에서 성공 이론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전한 인생 목표 교육, 성공 이론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정으로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창조 경제의 영선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건전한 인생 목표요. 그 건전한 인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전한 인생 목표와 성공적 인생 이론을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주입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